구너지와 제세레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서 더더욱 신이 나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또 한국어도 배우시고 한국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좀 더 알차게 제가 많은 팁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KBT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한국인의 피부, 유리광 피부. 굉장히 유명한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는데 유리광 피부는 과연 연예인들만 한국의 스타들만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유리광 피부로 반짝반짝거리는 K뷰티의 그 유명한 도자기 피부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 한국의 스타들로부터 또 우리 한국의 가장 큰 화장품 회사, 또 해외의 가장 큰 화장품 회사 브랜드의 수석 아티스트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또 연예인들과 작업도 하고 또 큰 화장품 브랜드에 있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정말 좋은 제품만 찾게 되고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어떤 제품들이 좋았지? 또 이 제품을 썼을 때는 뭐가 좋았다.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안이세요. 여러분들 세안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런 고체 타입 비누를 쓰셔왔죠?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알칼리 비누가 있고 뭔가 세수했을 때 부드럽게 뭔가 덜 닦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약산성 비누가 있으세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칼리 비누는 굉장히 뽀득뽀득 이 피부 표피,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표피, 제일 위에 이 코팅된 이 막 껍데기 표피를 계속 쓸수록 벗겨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 벗겨진 피부, 상처난 피부로 거리를 돌아다녀. 세수만 하고 그러면 이 벗겨진 피부에 먼지, 오염, 벌레 등이 다 묻혀져서 피부 이 모공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모공 속에 모낭충이란 벌레가 번식하게 되세요. 그 모낭충이란 벌레 때문에 여드름이 유발되고요. 또 화농성, 염증, 이런 피부로서 뾰루지가 나기 때문에 피부가 지저분해지고 피부가 개선이 될 수가 없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약산성 비누를 써라. 약산성 비누란 피부 이 표피를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비누예요. pH 밸런스 5.5라는 이 사람의 피부 pH 밸런스와 약산성 비누. 이게 제가 써본 중에 너무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느낌도 좋은 약산성 젤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애터미 제품인데 이 애터미 제품도 루마니아에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펌핑하셔서 젤 타입으로 그냥 물과 함께 세안하시면 되는 거. 이런 제품을 쓰셔야 여러분들이 피부가 깎이지 않고 피부가 그대로 표피막이 보존되면서 예쁘게 피부가 가꿔지는 것이거든요. 비누 세안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안제. 두 번째 팁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세안을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속도 깨끗한 상태에서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줘야 흡수가 되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세요. 피부에 있는 모공 속에 있는 지저분한 노폐물들을 싹 빼내서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피부에 좋은 제품을 발라주셔야지 쏙쏙 피부가 재생이 되고 예뻐지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루마니아 분들 중에서도 피부 타입은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고 잔털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 모공도 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무 건조해, 난 너무 피부가 촉촉하질 않아, 이런 건성 피부도 있으시고 나는 기름이 넘쳐, 여드름도 나고 나는 맨날 이거 기름종이 바르듯이 맨날 이렇게 피부에 기름이 많아서
난 닦아내야 돼 하시는 지성 피부도 있으실 거예요. 지성, 건성 나누어서 복합성 피부도 계실 거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부가 얇고 건성이다. 특히 난 나이도 40대 이상이다. 이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부 노폐물을 빼주시는 떼어내는 팩이라던가 필링, 피부 청소해주시는 필링제를 쓰셔도 되고, 나는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야.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또 나는 좀 피부가 많이 두꺼워 이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요일을 정하세요. 월, 수, 금 아니면 월, 목 이렇게 2회 아니면 3회로 해서 피부를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피부를 청소하시는 방법. 자, 여러분들 평소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클렌저 많이 쓰시죠? 화장 지우는 크림. 크림으로 싹 문지르세요. 세안하시고. 또 폼 클렌저를 쓰셔야겠죠? 폼 클렌저는 화장을 클렌저로 지우시고 나서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빼내는 세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메이크업 하실 때 쓰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젤 클렌저, 약산성 비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세안하시는 거. 이 폼 클렌저는 화장했을 때만 지우시는 거. 그리고 필링젤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 제품 너무 사랑하는데요. 이 제품은 발라놓고 한 3분 정도 지나면은 문지르면 때처럼 각질이 싹 나와요. 각질을 청소해 주시면 어떠냐?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맨질맨질해지는 필링제가 또 있고, 피로프 마스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발라 놓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굳혀져요. 굳혀지면 그때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시는 거예요. 루마니아 분들에게 가장 인기 많을 것 같은 느낌? 이 피로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잔털, 또 모공에 박혀있는 피지들 있죠. 검게 박혀있는 피지들이 있어. 그것까지 싹 제거되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한 8년 동안 살아온 같은 루마니아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동생에게 제가 이 피로프 마스크팩을 발라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특별히 초대해드렸어요. 더 빠르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피로프 마스크팩을 붙여놨거든요. 지금 한 어느 정도 지났죠?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들부들한 게 없이 빳빳하게 말랐을 때, 사람의 이 피부 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셔야지 털이 제거가 되겠죠. 아래에서 살살살살 밀면은 이렇게 떼어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올리면서 한 방에 떼어내셔서 보시면은 털하고 코 옆에 모공에 박혀있던 빨까만 피지 같은 게 다 떼어져서 보여져요. 너무 좋아요. 이걸 떼어내시고 나서 피부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 애기 피부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 청소해주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피부 대청소를 했다 생각하시면 이제는 어떻게 영양을 넣어줘야겠죠. 얼굴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는 것에는 재생력이 가장 뛰어난 기초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기초 제품을 기초 장품을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지만 저 애터미 너무 사랑하나 봐요. 애터미 제품을 제가 또 선호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제가 볼 수 없었던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DDS 공법이라고 해서 이 몸으로 말하면 이 표적 세포 있죠. 암이 걸렸을 때 표적 암 세포만 저격해서 죽이는 그 기술이 있어요. 표적 항암 기술. 그 의학 기술을 화장품에 담았어요. 그래서 피부 세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탄력 세포, 주름 세포, 미백 세포. 그 세포에 바르기만 하면 세포로 바로 가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40대 이후 되면 피부가 재생이 안 돼요. 20대 어린 친구들은 쓰시면 무엇을 써도 피부가 워낙 예쁘니까 이제 막
관리하면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20대이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정말 피부가 이쁘시겠지만 40대 이후 피부들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을 가지고는 절대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터미, 특히 이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표적화학 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져. 매일매일 피부가 예뻐 보이고 달라지고 윤기 나는 유리감 피부, 정말 그 한국 사람의 피부로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피부 어떠세요? 피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예요. 이번 연도에 50세가 됐습니다. 저는 발라서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이 앱솔루트 상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토너고요. 이렇게 지금 팩을 하고 나서는 토너를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항상 피부 노폐물을 제거한 날에는 더더욱 듬뿍 발라주세요. 지금 피부 속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발라만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앰플, 에센스. 여러분들 아시죠? 에센스도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제품을 저는 써보겠습니다. 항상 토너 다음에 에센스를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흡수도가 로션이 아닌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로션이 있으신 분들은 로션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양크림 아시죠? 영양크림, 또 아이크림. 이 제품을 따로따로 쓰지 마세요. 영양크림 반, 아이크림 반을 반반 섞어 믹스하세요. 믹스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따로따로 쓰지 않는다. 이것도 피부가 빨리 좋아하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크림 덜어서 아이크림 덜어 믹스하세요. 믹스해서 얹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얹어놓는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예쁘게 바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툭 얹어놓는다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들 피부에 본인 피부에 바르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제품들은 바르는 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양을 좀 더 촉촉하게 많이 발라놓으시면 좋으세요. 금방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 제품 청소해주고 좋은 제품 집어넣어준다. 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약도 몸이 깨끗하게 클렌징된 상태에서 보약을 먹어주셔야 보약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안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피부 대청소, 노폐물을 빼준다. 세 번째, 빼주고 깨끗하게 된 피부에 좋은 제품을 듬뿍 넣어준다. 이게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나는 피부 정말 더 예뻐지고 싶어. 더 예뻐지고 더 촉촉하고 빠른 피부의 재생을 원하고 싶어. 자, 이런 것에 대한 또 팁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피부에 대해서 어떤 제품으로 더 많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여러분들 얹어놓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팩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시트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보통 이렇게 시트를 그냥 가면처럼 얹어서 하는 팩들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예토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선생님 모델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좀 특이하죠? 팩이 보통은 이렇게 시트로 돼서 종이처럼 된 느낌으로 그냥 가면처럼 썼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겔 타입이에요. 지금 이제 한참 얹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센스가 몇 병이 담겨져 겔로 만들어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냥 주무시기 전에 얹어서 주무시면 돼요. 밤새 요게 쭉 들어가서 아침이면 이게 흔적이 없어. 얇아져서. 지금 두껍죠? 이걸 붙이고 주무시면 얇아져요. 아침에 느끼실 거예요. 저는 밤에 붙이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겔팩도 있다는 거.
일반 시트백보다 훨씬 고농도라서 정말 피부 굉장히 팽팽해지고 리프팅된 효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팩들이 있고, 또 다른 팩 같은 경우에는 금이 들어있어요. 이런 금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이 금이 피부 염증 그리고 피부 재생에 굉장히 효과가 빠르거든요. 이 팩 같은 경우에도 24K 골드팩이라고 해서 이 제품은 얹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 밤새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아침이면 뭔가 여기가 채워진 느낌, 채워짐의 최고입니다. 얼굴이 좀 꺼지신 분들은 이런 팩도 제가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트 겔 팩이 있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붙인 팩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닝 팩이에요. 미백 효과, 피부가 하얘지는 거.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이스처, 나 건조해, 난 피부가 참 버석하고 말라있어, 드라이해, 이러신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고, 피부 타입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MTS라고 혹시 피부과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 아니면 이 성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한눈에 아실 텐데요. MTS라고 해서 피부과 가시면, 아니면 성형외과를 가시면은 작은 침으로 된 기계를 이용해서 피부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에센스를 집어넣는, 앰플을 집어넣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팩 자체에 밑에 침이 박혀 있어요. MTS를 병원 가서 비싼 돈 주고 피부에 자국을 내서 넣는 방법이 아닌 이 팩 자체로 붙여만 주시면 MTS 효과를 볼 수 있는,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제품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내 피부를 위해서 조금 내 피부를 정성 들여주시고 꽃에 물을 주신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피부 금방 좋아지시고, 아마 K뷰티, 우리 한국 사람 피부보다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여러분, 나 너무 놀랬어요. 루마니아 분들은 선크림에 대한 정말 중요함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선생님 말 듣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피부가 잡티가 없고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 있으시죠? 저도 보시면 제가 50세인데도 불구하고 전 잡티가 없어요. 저는 선크림을 늘 매일같이 20대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화장을 안 하고 집에 있는 날에도 저는 항상 발라왔어요. 저희는 한국에서는 그게 습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루마니아에서는 외출하거나 놀러 갈 때만 바른다고 들었어요. 큰일 나요. 이 멜라닌 색소라는 자체가 바로바로 잡티가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누적이 돼요. 점점 여러분들 페스츄리빵처럼 겹겹으로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40대 50대 되시면 검버섯이나 점으로, 기미로 나중에 막 잡티가 생기는 거야.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크림이에요. 선크림도 근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 선크림도 약간 두껍고 아니면 하얗게 표현되는, 좀 안 이쁘게 표현되는, 선크림도 예쁘게 표현되면 좋잖아요. 메이크업 하실 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크림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면서 바른 듯 안 바른 듯 바로바로 흡수될 수 있는 이런 수분 타입, 이런 선크림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선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매일매일. 특히 비 오고 햇빛이 없는 날에 더 많이 멜라닌 색소와 생성이 표출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세안 잘하시고 청소하시고 빼내시고 집어넣으시고 마무리 선크림 꼭 쓰시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